오늘 이 80대 노인이 평생을 살며 깨달은 가장 소중한 비밀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은 적 있으십니까? 처음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전혀 다른 사람이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실수로 인생의 절반을 낭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80년 동안 수천 명의 사람을 만나며 깨달은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람의 진짜 모습은 그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무심코 하는 작은 행동들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동들은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앞으로 단 5분 만에 상대방이 진실한 사람인지 아니면 가면을 쓴 사람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더 이상 잘못된 사람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평생 후회 없는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비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손을 보면 성격이 보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사람의 손을 잘 안 보는 것 같더군요. 제 젊은 시절 우리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손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인다고. 처음엔 무슨 말씀인지 몰랐지만 80년을 살고 보니 그 말씀이 옳았습니다. 단정하게 손톱을 깎은 사람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경험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세심하고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제가 40년간 운영했던 작은 가게에서 만난 손님 중에 항상 손톱이 깨끗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나중에 우리 동네에서 가장 신뢰받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사람이 남도 잘 돌본다는 증거였습니다. 손을 자주 만지작거리는 사람들을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보통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거나 속마음을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6.25 전쟁 때 만났던 한 젊은 장교가 생각납니다. 항상 손가락을 꼬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전쟁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 도망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은 거짓말을 못하는 법입니다.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것은 마음의 문을 닫고 거리를 두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 살던 한 노인은 항상 팔짱을 끼고 있었는데 60년 전 가족을 잃은 슬픔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추운 날씨에 팔짱을 끼는 것과는 다릅니다. 상황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악수는 또 어떻습니까? 제가 젊었을 때 만났던 한 사업가는 항상 소나귀에 힘을 너무 주어 악수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 직원들에게 무척 권위적이고 강압적이었습니다. 반면에 제 오랜 친구 김노인은 항상 따뜻하게 두 손으로 악수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평생 남을 배려하며 살았습니다. 그래, 손은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감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제 아내와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손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느질로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60년을 함께 살면서 그 손은 언제나 우리 가족을 보살폈습니다. 두 번째로는 표정은 감정을 숨기지 못합니다. 눈이 웃지 않는 미소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젊었을 때 동네에 한 상인이 있었는데 항상 입으로만 웃었습니다. 눈은 전혀 웃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사람, 동네 사람들 돈을 모두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진짜 미소는 눈과 입이 함께 웃는 법입니다. 제 손자가 어렸을 때 실수로 컵을 깨트렸는데 그때 우리 며느리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웃음기는 없이 괜찮아, 다치지 않았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 며느리는 진짜 아이를 걱정하는구나. 남의 실수에 웃음을 짓는 사람이라면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을 때 눈을 피하는 사람도 있지요. 우리 마을에 재능 있는 젊은 목수가 있었는데 그의 작품을 칭찬하면 항상 눈을 피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청년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자랐더군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받아들이는 법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지나치게 웃는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만난 한 장교는 항상 크게 웃고 다녔습니다. 모두가 그를 명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내면의 불안을 감추려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집안 사정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표정은 참으로 상대의 진심을 읽는 창입니다. 제 아내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만 봐도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60년 함께 살면서 대화가 필요 없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표정만 봐도 다 알 수 있었으니까요. 세 번째로 걸음걸이를 보면 내면이 드러납니다. 사람의 걸음걸이 참 재미있는 것입니다. 발을 질질 끄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 경험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무기력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6.25 전쟁 후 우리 마을에 돌아왔을 때 한 젊은이가 항상 발을 끌며 걸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전쟁의 상처로 뭐든 시작하기가 두려웠더군요. 어깨를 움츠리고 다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보통 자존감이 낮고 소극적인 성격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동네에 살던 한 청년이 생각납니다. 항상 어깨를 움츠리고 다녔는데 알고 보니 학창시절 심한 괴롭힘을 당했더군요. 하지만 그 청년 나중에 좋은 선생님을 만나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요즘은 어깨를 펴고 당당히 걷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보폭이 너무 크거나 빠른 사람은 조심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허세가 있거나 조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사업 파트너였던 정 씨가 생각납니다. 항상 성큼성큼 빠르게 걸었는데 모든 일을 서두르다 결국 큰 실패를 맛봤습니다. 반면에 우리 마을 이장이었던 박 노인은 천천히 걸었지만 모든 일을 착실히 해내는 분이었습니다. 걸음의 방향이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은 우유부단한 성향일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랬는데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항상 미루다가 좋은 기회를 놓치곤 했습니다. 결국 80이 다 되어서야 좀 더 결단력 있게 살 걸 하고 후회하더군요. 그래, 몸이 움직이는 방식은 마음의 움직임을 따라갑니다. 제가 70대의 중풍으로 쓰러졌을 때 의사가 매일 걷기 연습을 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불가능해 보였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니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강해졌습니다. 걸음걸이를 바꾸니 마음가짐도 바뀌더군요. 네 번째로 말버릇은 마음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을 만나본 적 있습니까? 제 경험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는 열등감과 인정 욕구가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동네에 한 사업가가 있었는데 항상 자신의 성공 이야기만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라 늘 인정받지 못했더군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던 것입니다. 말을 자주 끊거나 무례한 농담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화를 지배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만난 한 상관이 그랬습니다. 항상 부하의 말을 끊고 자기 이야기만 했습니다. 결국 부대원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진짜 리더는 경청하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과한 겸손이나 빙 돌려 말하는 태도도 조심해야 합니다. 가끔은 이런 태도 뒤에 질투나 우월감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 젊은 시절 직장 동료 중 한 명이 항상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했지만 다른 동료가 인정받으면 뒤에서 험담을 했습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면서 동시에 남을 높이는 법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울이란 말이 있습니다. 제 아내는 평생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항상 감사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녀 덕분에 우리 가정은 늘 따뜻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보여주는 법입니다. 다섯 번째로 작은 행동에서 진심이 보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은 큰일보다 작은 일에서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제가 70대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의 일입니다. 매일 아침 병실 청소를 하던 아주머니가 항상 제 침대를 조금 창가 쪽으로 밀어 햇빛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도 젊을 때 오래 입원한 경험이 있어서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셨던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는 사소한 배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제가 알던 한 청년은 항상 이런 작은 배려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 청년이 커다란 기업의 사장이 되었을 때 직원들을 얼마나 잘 대하는지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반면에 이런 작은 배려를 무시하는 사람은 다른 중요한 관계에서도 비슷한 태도를 보이는 법입니다.
자리를 깨끗이 정리하는 습관도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던 아이들 중에 항상 놀고 난 후 장난감을 정리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라서 마을의 훌륭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작은 것에 책임감을 가진 사람은 큰 일에도 책임감을 갖는 법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제 오랜 친구 중 한 명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약속 시간보다 항상 5분 일찍 왔습니다. 그 친구는 평생 신뢰받는 교사로 살았습니다. 작은 약속도 소홀히 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 수는 없는 법입니다.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을 만나면 소중히 여기십시오. 제 인생에서 만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은 모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더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법입니다. 작은 행동이 모여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줍니다. 제가 80년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사람은 절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반복하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 그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을 겉모습이나 말, 몇 마디로 판단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작은 행동, 습관, 표정, 걸음걸이, 말투를 자세히 관찰하면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제 경험을 좀 더 나눠볼까 합니다. 1950년대 한국 전쟁이 끝난 후 우리 마을은 폐허였습니다. 그때 만난 한 미군 장교가 있었는데 그는 항상 아이들에게 초콜릿을 나눠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웃고 있어도 눈은 차갑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 마을 여자들을 상대로 좋지 않은 짓을 했습니다. 겉모습만 보았다면 속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마을에 무뚝뚝한 노인이 한 분 계셨습니다. 말씀도 별로 없고 표정도 굳어 있어서 아이들이 모두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6.25 때 많은 아이들을 구해주셨지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말입니다. 겉으로는 차가워 보였지만 행동은 뜨거웠던 분이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장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옷을 깔끔하게 입고 말도 예쁘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손을 유심히 봤습니다. 손가락을 자주 비비고 악수할 때 힘을 너무 세게 주더군요. 결국 그는 마을 공금을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제가 그의 손에서 본 불안과 과시욕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나는 일은 제가 50대 때 만난 젊은 선생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말이 별로 없고 과묵했지만 아이들을 대할 때는 항상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무뚝뚝하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 그는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지금 그 선생님은 우리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잘 알아보는 눈, 즉 지혜로운 관찰력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이런 지혜가 없어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내쫓고 나쁜 사람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지혜를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 중 하나는 젊은 시절 만났던 김 씨라는 친구와의 관계입니다. 그는 항상 제 앞에서는 다정했지만 뒤에서는 저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저는 그의 표정에서 진심을 읽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그의 눈빛 그리고 말할 때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더라면 그토록 오랜 시간 상처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 손자가 유치원 다닐 때의 일입니다. 담임 선생님은 항상 밝게 웃고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가 손자를 데리러 갔을 때 그 선생님이 아이들 모르게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지나갈 때마다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더군요. 제 직감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얼마 후 그 선생님은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표정의 불일치가 제게 신호를 준 것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느라 상대방의 표정이나 손짓, 걸음걸이를 관찰할 기회를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알아보는 눈은 경험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관심과 집중에서 비롯되는 법입니다. 제 손녀가 얼마 전 연애 문제로 상담을 해왔을 때 해준 조언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너에게 보여주는 모습만 보지 말고 식당 종업원을 어떻게 대하는지, 길에서
노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그의 신발이 얼마나 깨끗한지 보거라.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그 청년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구는 모습을 보고 관계를 정리했다더군요. 작은 행동들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온 80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좋은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작은 행동에서 진심이 느껴지는 이들입니다. 큰 선물을 주는 사람보다 필요할 때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진짜 소중한 사람입니다. 제 아내가 암으로 투병할 때의 일이 생각납니다. 많은 친구들이 문병을 왔다 갔지만 정작 매일같이 병원을 찾아온 사람은 평소에 말도 없고 존재감이 없던 이웃집 할머니였습니다. 그분은 매일 조용히 와서 아내의 손을 잡아주고 저에게는 따뜻한 국 한 그릇을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어려울 때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법입니다. 1980년대 우리 마을에 큰 홍수가 났을 때 평소에는 마을 회의에서 늘 이웃 사랑을 외치던 이장이 정작 자기 집만 지키느라 급급하더군요. 반면에 평소 술 마시고 소란 피운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외면받던 최 씨는 홍수 속에서 여러 아이들을 구해냈습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그때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후회하는 인간관계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신호만 기억해도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손을 보고 표정을 살피고 걸음걸이를 관찰하고 말버릇에 귀 기울이고 작은 행동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이 80년을 살아온 이 노인의 지혜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제 아내였습니다. 우리는 60년을 함께 살았는데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저를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첫 만남에서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자신의 우산을 낯선 할머니에게 건네주고 비를 맞으며 걸어갔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후 60년간 그녀는 한결같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사람을 잘못 판단해 상처받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이 여러분을 더 지혜롭게 만들 것입니다. 제가 40대였을 때 사업 파트너를 잘못 만나 모든 재산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말만 듣지 말고 그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 이후로 저는 사람을 볼 때 훨씬 더 세심하게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이후 더 좋은 인연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의 행동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행동은 날카롭게 관찰하면서 정작 자신의 행동에는 관대하지요. 저도 젊었을 때는 그랬습니다. 아내가 종종 당신도 그러지 않느냐고 지적할 때마다 발끈했습니다. 하지만 80살이 된 지금 돌이켜보면 저 역시 제가 싫어하는 행동을 종종 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것 또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남은 시간을 소중한 가치 있는 사람들과 보내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 한 명이 주는 기쁨은 100명의 그저 그런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제 아내는 60년 동안 제 곁을 지켰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따뜻한 손길과 부드러운 목소리에 반했지만 함께 살면서 그녀의 작은 배려와 끝없는 인내가 얼마나 귀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우리 마을에 살던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은 50년 넘게 함께 살았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께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행동을 보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50년 동안 그 행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말과 약속은 쉽게 바뀔 수 있지만 습관과 행동은 쉽게 바뀌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사람을 볼 때 겉모습만 보지 마십시오. 진짜 보석은 항상 흙 속에 묻혀 있는 법입니다. 제가 60대 때 만난 청년은 처음엔 무척 건방져 보였습니다. 말도 거칠고 행동도 조심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다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몰래 도와주고 아픈 동물을 돌보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첫인상이 전부는 아니라는 교훈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모든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기적인 사람도 언젠가는 배려심 많은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정직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변화는 시간이 걸리고 작은 행동부터 달라지는 법입니다.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람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다 자신이 상처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제 이웃에 사는 한 여인은 남편이 변할 거라 믿고 30년을 참았지만 결국 그 남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이 몇 달, 몇 년에 걸쳐 꾸준히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면 그건 진정한 변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일관된 모습을 보이는지 관찰하십시오. 제 친구 중 한 명은 윗사람에게는 한없이 공손하지만 아랫사람에게는 무척 거칠게 구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예의를 갖추는 법입니다.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반응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평소엔 누구나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제가 아플 때 진짜 제 곁에 남아준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늙은이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을 갖는 것, 그것이 행복한 인생의 시작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인생은 그 자체로 축복이니까요. 자,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인연만 만나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짧고 만남은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진정한 사람을 보는 눈은 경험에서 오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열고 상대방을 진심으로 바라보는 태도라는 것을. 그럼 건강하시고 행복한 인연 많이 만나시길 바랍니다.